소설극장, 장르, 가족의 사랑이 있는 드라마. 작가, 로즈 앤마리. 제목, 느린 우체통. 8화, 영선과 책. 감성이 예민하고 몸이 약한 영선은 형제가 많은 집의 둘째로 살아가기가 무척이나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귀 관지가 약해 매년 겨울이면 감기를 달고 사는 영선에게 엄마가 따로 한약을 지어주면 힘센 언니와 튼실한 동생들은 영선이 먹는 쓰디쓴 한약도 맛있냐며 입맛을 다셨다. 언니와 동생들은 영선의 옆에 찰싹 들러붙어 영선의 한약을 껄떡거리며 귀찮게 했다. 그런 언니와 동생들이 들러붙는 게 귀찮아서 엄마 몰래 한약을 넘겨주면 그들은 셋이서 공평하게 나눠 마시며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었다. 옷이나 신발, 속옷, 가방도 언니에게 물려받아서 써야 했고 동생들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들도 많은 것이 스트레스였다. 잘 놀아주지 않는 언니를 따라다니는 것도 힘에 부쳤기 때문에 집에서 조용히 책을 보면서 지내는 것이 마음 편했다. 영선이 눈에 뭐가 들어갔어? 왜 자꾸 눈을 깜빡거려?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선에게 말했다. 산만한 분위기에서 책에 집중을 하려니까 신경이 예민해진 영선은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눈을 깜빡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둘째로 살 수밖에 없어서 겪는 어려움이었다. 눈 깜빡거림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었지만 고학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영선은 항상 전교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과 부모님께 칭찬과 긍정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영선이 9살이 되었을 때 책을 좋아하는 소녀는 집안에서 특이한 그림책을 한 권 발견하였다. 교과서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의 그림책은 아주 딱딱하고 두꺼운 하드보드지로 만들어져 있었다. 책의 한 면을 가득 채운 큰 원 안에는 젓갈색, 노란색, 주황색의 구슬 같은 다양한 크기의 작은 동그라미들이 배경으로 촘촘히 박혀 있었고 가운데는 초록색, 연두색의 크고 작은 동그라미가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었다. 초록색 동그라미로 된 배경에 주황색 동그라미로 숫자를 나타낸 페이지는 쉽게 숫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 배경과 숫자 색깔의 조합에 따라 숫자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그림도 있었지만 영선은 모든 숫자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읽을 수가 있었다. 참 특이한 그림이라고 생각하며 영선은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호기심 많은 오동통하고 귀여운 막내 태성이가 다가와 그림에 관심을 보였다. 이제 3살이 된 흰부림을 좋아하는 태성은 그림을 입에 가져다 대보더니 찢으려고 하였다. 딱딱한 종이는 잘 찢어지지 않고 오히려 책의 중간에 실밥이 뜯어지면서 책들이 낱장으로 분리가 되었다. 방바닥에 낱장이 된 그림들이 어지러이 여기저기 흩어졌다. 영선은 종이들을 주워 모아 책 표지 사이에 가지런히 끼워 원래의 그림책 상태로 정리해 놓았다. 며칠 후 아빠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얼마 전 영선이 보았던 그림책을 보며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아빠는 딸기밭에 가면 초록색 딸기와 빨간색 딸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생맹이었다. 영선이 보았던 특이한 그림책은 생맹과 색약 테스트를 하는 책이었다. 아빠는 직장의 신체 검사에서 완벽한 결과를 받고 싶었고 또 운전면허증을 따서 멋지게 운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생맹 테스트를 문제없이 통과하고 싶어 했다. 미리 생맹 테스트 책을 구입하여 순서대로 숫자를 외웠지만 뜯겨졌던 책은 순서가 뒤바뀐 채 정리가 되어 있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안 좋은 결과를 받은 아빠는 낙담한 채 앉아 있었다. 영선의 눈에는 선명하게 잘 보이는 숫자들의 색깔이 아빠의 눈에는 그냥 흑백의 크고 작은 동그라미로만 보이는 것 같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약점을 가지고 있다. 잠깐이었지만 멋진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며 가끔씩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던 아빠는 폼나게 드라이브를 하며 가족여행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아빠는 불행히도 생맹이라는 약점 때문에 평생 운전을 하지 못했다. 아빠는 직접 운전을 해서 가족여행을 하고 싶었던 꿈을 접어야만 했다. 마을 공터가 시끌벅적하다. 책을 파는 아저씨가 마을에 방문했다. 위인전 세트와 안데르센 동화 세트, 두꺼운 백과 사전 등 다양한 책을 실은 트럭 주위로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책을 팔러 온 아저씨는
책을 사면 아이들의 사진도 찍어준다면서 차의 한쪽에는 꽃과 산이 촌스럽게 그려진 병풍을 펼쳐놓았다. 병풍 앞에는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앉은뱅이 의자도 설치되어 있었다. 3살짜리 막둥이와 5살짜리 영미의 사진을 찍어주고 싶은 엄마가 책에 관심을 보였다. 영선은 위인전보다는 안데르센 동화책이 더 읽어보고 싶었다. 신데렐라, 백설공주, 인어공주, 이소부화 등이 전집으로 있는 책들이 광개토대왕, 담징, 원효대사, 선덕여왕, 유관순, 안중근 등의 위인전 전집보다 더 관심이 갔다. 하지만 엄마는 위인전을 선택했고 아저씨가 책을 구입한 서비스로 앙증맞은 한복 차림의 태성과 영미에게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을 보며 만족해했다. 영선은 안데르센 동화 대신 위인전을 읽어야 했다. 하지만 책을 좋아하는 영선은 집에 있는 위인전 세트도 모두 읽었다. 위인전은 생각보다 재미있고 유익했다. 책을 통해 영선은 헬렌 켈러나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영선은 그렇게 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고 영선의 삶은 늘 책과 함께였다.